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 또한 Q3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오늘까지 500선 위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포인트 내린 190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189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의 매수에 1900선을 회복했지만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잭슨홀 연설을 앞둔 관망세가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수급량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매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통해서도 12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쪽에서는 850억 원, 기관 쪽에서는 44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기관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수는 현재 1,90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까지 3일째 500선 위에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포인트 오름, 509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나흘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도 확인하겠습니다. 506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508포인트까지, 509포인트까지 상승폭을 늘려놓은 다음에 0.6% 정도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쪽에서 장중에 매수 물량을 좀 더 늘려가면서 50억 원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까지 나흘 연속 매수입니다. 20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만 20억 원 정도 파는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0.6% 오른 509포인트, 51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현재 40전 내린 1130원 6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서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잭슨홀 회의를 앞둔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상승폭을 줄이다가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합권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0.04% 내린 1133원 60전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릴게요. 네, 그 사이에 먼저 구체적으로 이 시각 시장 흐름을 분석해 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은 잭슨홀 연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요 근래 며칠 동안 계속해서 조정 주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3차 양적 완화의 기대감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사례에 봤을 때 잭슨홀에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정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걸 바라고 있는 투자가들이 많았었고, 그렇지만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잭슨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중론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잭슨홀의 그 ECB 중앙은행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참여 안 하기로 했다라는 거, 불참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뉴스로 나오면서 이번 잭슨홀에서는 큰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시장에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을 키웠고, 그러면서 주가를 이제 소폭 하락시키면서 아시아나 미국 전 세계 시장을 다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끝난 유로존 미국 다 하락을 했는데요. 유로존 경우에는 8월 경제 기대 지수가 86.1로 더욱 안 좋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0만 4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약 4천 건 정도 늘어난 모습이고요. 또 어저께 그 스페인과 프랑스의 총리들하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구제기구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22 통화정책은 정당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 라오이 총재 입장으로서는 구제기금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스페인이 그렇게 하기 전에 국채를 ECB라든가 EFSF 아니면 ESM을 통해서 국내 스페인 국채를 사줄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플랜이 있지 않으면
자기들 구제금을 신청했을 때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스페인 자체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ECB에서 어떤 플랜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정확한 아웃라인을 주기 전까지는 못 움직이겠다라는 얘기고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ECB가 통화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독일의 군데스방크나 독일 국민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랑드 대통령이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난번 언급한 것처럼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거에 지지를 보이면서, 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독일 메르켈 총리와 독일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은 9월 12일 정도에 있습니다. 그날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ESM이 무사히 통과되고, 그로 인해서 ECB가 지난번에 약속했었던 국채 매입에 대한 프로그램, 또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다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특히 9월 12일과 13일은 FMC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어떤 뉴스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잭슨 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말하는 어투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향후 기대 심리를 한껏 부풀리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벤버네키 의장의 립서비스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 계속 외국인 매도를 계속 현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는 지금 누적으로는 한 4일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와 매수 합한 것까지 한 6일 전부터 8월 24일부터 소폭 매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들어온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이익이 나느냐 그런다면 이익이 전혀 안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주가를 눌러서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27일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걸 봤을 때는 눌러지면서 선박금 들어지고 또 물량을 받아가는 세력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매도 1320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받쳐주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현재 100억 정도가 채워되고 있고요. 요 근래 보시면 기관에서는 기금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본다면 지금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 집중 종목이 전기전자하고 운송 장비 쪽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는 음식료나 섬유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철강금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이 매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 쪽에 한 400억대 매도가 있고요. 기관들은 지금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에 매수해져 있고, 다른 종목은 퐁당 매도를 번갈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기관 중에서 가장 강한데요. 기금이 운송장비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시장의 방향성을 아실 수 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소폭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조정의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보신다면 다른 종목이 살아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조정 주는 대신에 포스코나 현대모비스, SK텔을 고려하여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요. 화학업종들이 지난번 2007년대 대세였습니다. 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빠졌었기 때문에 화학업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즐거운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오늘은 로지스탁 이상로 대표, YG인베스트 신규원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하는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케미칼이요. SK케미칼부터 매수하신 가격 비중 들어볼게요. 63,000원. 63,000원의 비중은요? 예,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10%요. 20%이시고요. 예.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아니, 일단 그것만 좀 해주실래요? SK케미칼 한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네. 가장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매도 시기요.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조금 네, 손실 네. 중이신데 앞으로 목표가 같은 것 좀 네.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들어주셔야 되는데. 여보세요? 예. 바쁘신가 봐요. 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조금 시끄러워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조금 걱정하셔야 크게 좀 될 시기인데. 말씀해 주셔야 되겠을 것 예. 같아요. 지금 일단 손해를 좀 보고 계시네요, 맞죠? 지금 제가요, 지금 모임 있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단기적으로요. 예? 단기로요. 아, 단기로요? 예. 이거 사셨던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그 전에 한번 샀었는데요. 예, 예.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지금 SK케미칼이 일단은 네. 뭐 단기적으로 좀 오르는 이유는 네. 예, SK가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예. 예, SK가스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네.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올라갔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실질적으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보고 있다. 그렇게 좀 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예, 예. 일단은 본절을 좀 하시고요. 예, 예. 본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절을 넘게 되면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방법을 좀 권해드릴게요. 일단은 본절선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예. 63,000원까지는 가능한데 네. 거기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예, 예. 부분 보시고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면 그때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네. 좀 바쁘셔 보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지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컴퓨터인데요. 보내주신 분은 6183번님. 매수하신 가격은 1,760원, 비중이 10%. 이 종목은 심규현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매수하신 다음에 네. 지금 상당히 좀 급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네. 수익 구간으로 알고 계실 건데 결론적으로는 약간은 좀 이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개별 이슈,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한국과 컴퓨터와 약간은 좀 이름 자체가 비슷한 모습 보이면서 동반 상승된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한국 컴퓨터만의 자체적인 종목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약간은 좀 힘에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신 이후에 좀 큰 폭의 수익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 상당히 1,500원대 거의 매수하셨던 부분보다 약간 아래 가격대에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급등세가 시작돼 한 1,700원 부분부터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급등을 이용한 매매 전략 취하신 것 같으신데 그 이후에 분위기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양호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좀 수반되는 모습 보이면서 급등세 보이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는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슈 종목으로서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오늘 장만 봐더라도 분위기가 약간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더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3,1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냥 매도하신 다음에 수익 신호하자 다른 지금 관련 테마주들 많이 네.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테마주로 옮겨 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심규현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055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AP시스템 지금 추세에 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AP시스템이 좀 내려오다가 오늘 4%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기술적 분석으로 만약에 접근하실 것 같으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뭐 회사를 관점으로 해서 펀더멘탈적인 가치를 따져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반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일단은 아몰레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뭐 삼성이 일단은 애플과의 법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다시금 아몰레드에 대한 기술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오르는 시점인데요.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에 지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장비 업체인데 그 장비가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네. 지금 확실하게 납품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반대를 하고요. 대신 기술적 분석을 한번 접근을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번 그 관점으로 만약에 좀 분석을 해드린다면요.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그대로 꺾여 있는 상태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개인들이 매매하기는 어려운 패턴인데요. 일단은 갭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좀 해드리면 지금 같은 부분에서 일단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차트죠. 네. 차트고요.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0원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장 마감할 때 종가할 때 1,7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고 1,700원 이상에서 끊는다면 그때는 한 번쯤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은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이런 패턴으로 종목군이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하지만 지금 1,700원을 돌파를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꺾이는 흐름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1,700원을 돌파하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때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700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네.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0,000원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려갈 수 있다는. 그래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매수 가격은 1,7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이 종목은 4,950원, 비중이 40%신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한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은 출가 홀딩 하자 하지만 비중을 좀 줄여보시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진전기 테마주로 얘기 드리면은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다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여름철이 지난 그 시점에 있어서 약간 스마트 그리드들이 재부각될 가능성은 약간은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는 재료 노출에 따른 우려감이 약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비중을 40%까지 갖고 가시기에는 약간의 좀 힘을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비중을 한 15% 이내까지 줄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호딩 전략 15% 이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미 차트 흐름 보시면 4,000원대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슈로 인해서 지금 5,000원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 한창 더울 때 이러한 종목군들 반등서 나왔기 때문에 뭐 더위가 주춤하고 이제 가을철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은 전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비중 줄이시자라 말씀드렸고, 나머지 15%대에서는 그럼 왜 갖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여름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난방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도 다시 한번 전력난에 대한 우려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계절 할 것 없이 지금 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과제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착안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15%의 물량에 대해서는 5,500원대의 주가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동안의 대세 하락세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5,500원대까지는 하락세 대세 하락기에서도 약간은 어느 정도 상당 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담 느끼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 수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일진전기 15% 정도로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 15% 비중으로 겨울철 난방 수요를 기대해 봅니다. 목표가 5,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쌍용차입니다. 이 종목은 8841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5,670원, 비중 20%, 진단 부탁합니다 하시는데 쌍용차는 이상로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 분위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뭐 영업 손실이 좀 많이 났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적자폭이 좀 감소했다는 게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쌍용차를 같이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시장은 1등만을 좀 기억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딴 업종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보시면요. 카지노 업종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GKL이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 그리고 강원랜드 있는데 그중에서 누가 갑니까? 파라다이스만 가죠. 1위만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쌍용차 같은 경우에 좀 소외된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접근을 한번 해보신다면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5,670원이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좀 사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을 고르지 말고 시장이 좀 이슈가 되는 종목군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손절선을 한 5,000원대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최근에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세력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계속 윗꼬리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힘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금은 시간을 버티고 5,000원까지는 좀 생각하고 밑에 하단을 좀 기다려 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하단을 깨고 밑으로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무조건 손절을 좀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하단에서 다시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은 올라간다면 급하게 올라갑니다.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손절선만 5,000원 꼭 지켜주시고요.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와 있는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뭐 높게 설정하셔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해집니다. 한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뭐 일단은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조금 뭐 좀 소외를 시키는 거죠. 소외를 시키고 난 다음에 뭐 상한가를 노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선을 좀 길게 좀 잡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이 종목을 좋아하셔서 들어온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5,000원까지는 참아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쌍용차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넥스 들어왔는데요. 8501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시는 가격은 6,750원이고 비중이 30%인데 단기와 그리고 중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우선 뭐 단기, 중기 말씀드릴 때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바이넥스가 그러한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이 상당히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도 그러한 힘에 따라서 지금은 약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직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뭐 적전할 때도 있고 흑전할 때도 있는데 그 흑자폭까지도 상당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네. 바이넥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지금 시점 약간은 대세 하락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반등세가 하락이 전환된 것은 아니냐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종목군 중에서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수반될 때는 종목도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3,000원대 후반대에서 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거래량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는 거 업황과 그리고 이 업종 자체적으로는 관심이 많이 높은데 바이넥스 쪽으로는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크게 지금 상승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넥스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은 뭐 중장기적인 그런 단기적인 그런 전략보다는 지금 네.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갈아타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정리가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한국서울발결제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0116번님의 종목인데요. 수익 중이시네요. 9,200원에 한국사이버결제 매수하셔서 비중은 15%. 고민도 언제쯤 팔면 될까요 하시는데 이번 한 주가 한국사이버결제 덕분에 좀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최고가로 올랐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쉽게 파시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가죠. 저도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사이버결제를 살려고 눌림목 매매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단가까지 안 내려와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고 싶어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급등세로 지금 다시금 올라타는 시세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좀 여유를 가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신고가 가는 종목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상당히 과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됐던 게요. 일단은 실적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애플이 에센텍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에센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알아보면 지문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문인식에 대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국사이버결제죠. 그만큼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로 통용이 되면서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은 목표가를 잡기보다는요. 예. 13,000원대까지는 일단 먼저 무조건 들고 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롱런을 좀 해보시자. 그래서 11선이 대이면 그때 파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격이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래량을 지금 동반을 많이 했죠. 거래량을 동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 힘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3,000원까지는 무난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RNL바이오인데요. 이 종목은 8501번님의 종목. 매수하신 가격은 4,730원, 비중이 40%, 단기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우선 뭐 급등세 네. 최근에 나왔다가 약간은 좀 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3,200원대에서 5,000원대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좀 더 들고 가보자. 앞서 바이넥스와 좀 마찬가지 의견 드릴 수가 있는데 바이넥스는 약간 매도 의견이었는데 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홀딩 전략이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이 약간은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약간 좀 중심에 있다. 어느 정도는 상승 탄력도가 좀 크게 나오고 그리고 추세 하락을 완전히 좀 이탈시키는 어느 정도 완전 전환시키는 그런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 추가 홀딩 말씀드리겠고 주기세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치료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에 대한 측면은 앞으로의 의료 산업이라든가 미용 산업에 있어서 큰 혁신적인 그런 모습 보일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 다시 한번 재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5,500원대까지 네. 주가 상승 가능성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종목들 본다라고 한다면은 꼭 주기세포가 아니더라도 이 바이오 관련된 업체 중에서 피부 미용과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행진하고 있다라는 거 마르나 바이오도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 동참하면서 약 5,500원대까지는 주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NL바이오 5,500원까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익 지금 조금 보고 계신데 축하드리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3025번님도 수익 중이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28만 1,000원, 비중이 20%신데 중장기 매도 가격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운수장비 부품 중에서 현대모비스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 종목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위아 그리고 만도 세 가지 기업이 우리나라의 이제 빅3의 운수장비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위아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죠. 그 부분 자체는 시사하는 바는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형차 아니면 대형차 위주의 부품을 좀 만들고요. 대신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데 소형차 엔진을 만들죠. 그래서 모닝이나 이런 쪽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유럽도 그렇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자동차의 최대 우리나라의 수출국이죠.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일단은 외국 트렌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내수적으로는 큰 차를 많이 선호하지만 외국에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는 거는 소형차 아니면 준중형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것 자체는 일단 현대모비스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회사의 가치는 바라볼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들고 가신다면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은 일단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요. 일단 그리고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하단 자체를 지지하고 다시금 강하게 올리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올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단 목표가를 조금 길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를 만약에 잡으시면 3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기금의 관심까지 기대해 본다면 현대모비스 지금 수익 중이신데 34만 원까지도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참고하셔서 더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LG U+입니다. 이 종목은 0144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7,540원입니다. 비중이 40%,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LG U+ 이분도 수익 중이세요.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자사주 처분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자사주 소각에 따라 갖고 네. 오히려 오거행 이슈가 좀 해소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8,35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은 뭐 상승폭 많이 좀 둔화되면서 현재는 7,7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LG U+의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분위기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 중심에는 LG U+가 있고 또 LTE 가입자가 지금 시점 계속적으로 몇몇만 돌파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그런 가입자 수 증가의 최대 수혜 종목은 바로 LG U+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간 뭐 포화 상태라고 하기에는 LTE 시장에 어느 정도 성장성이 아직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LG U+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 설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고점 형성되었던 약 한 8,350원대 부부인 한 8,500원대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앞서 말씀드린 성장성 외에도 9월달과 10월달에 아마 가장 큰 핵심 이슈 바로 배당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LG U+ 뭐 대표적인 배당 관련주로서의 매력도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의 펀더멘탈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함께 약 8,5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전략 세우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경기 방어주 매수하셨지만 그 상승폭은 경기 방어주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상승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홀딩 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U+ 상담해 봤고요. 다음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두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한 분은 0035번님, 매수하신 가격은 11만 3천 원의 비중이 20%라고 하시고요. 또 한 분은 2031번님, 매수하신 가격은 11만 6,800원, 그리고 비중이 50%. 어제 매수했는데 목표가와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할지 기간 부탁드려요. 제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두 종목 두 종목이 아니죠. 두 분 상담 이상로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한 줄 만약에 뭐 논평을 해드린다면요. 힘을 너무 많이 뺐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고요. 하지만 지금 조금 주식의 주가 자체가 바닥을 긴다고 표현을 하면요. 조금 기고 있죠. 왜 기고 있냐, 왜 하단에서 머물고 있냐고 보시면 왼쪽에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언덕이 두 개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힘을 많이 소진을 했죠. 그만큼 거래량 자체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면서요. 힘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그만큼 옆으로 행보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의미를 좀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본다면 지금 다시금 만약에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다시 한번 정해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만약에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제 하단에 아직까지는 밑에 장기평선으로 보신다 60일선을 지금 밟고 오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20일까지 이격이 조금 확대된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까지는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만 3천 원에 사신 분하고요. 11만 6,800원에 사신 분이 있는데 일단 두 분 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는 생각을 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10만 원을 보시고요. 대신에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군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좋아졌고요. 그리고 카피스트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장기적인 좀 대안으로 좀 들고 가시자.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를 한번 정해드린다면요. 만약 주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를 모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메디포스트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걱정이 덜어지셨을 것 같아요. 메디포스트 15만 원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는데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받으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덜어내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바로 매수하시는 가격,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3번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경주입니다. 네, 경주에서 오랜만에 받아보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락앤락요. 락앤락 매수하신 가격 비중 들어볼게요. 27,500원 30%. 27,500원에 비중이 30%시고요. 다른 네.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예예. 네. 비트로테크 비트로테크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이요? 9,070원에 10%요. 네, 9,070원에 비중이 10%. 이 종목은 수익 중이시고 락앤락은 조금 손실 중이신데요.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략하게 해보고 상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저희에게 네.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트로테크, 락앤락인데요. 락앤락은 30% 비중. 매수하신 가격은 27,500원이고요. 비트로테크는 10% 비중으로 담으셨고 매수하신 가격은 9,070원으로 현재 조금 수익 중이십니다. 심기현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두 종목 지금 갖고 계시는데요. 한 종목은 수익 중, 한 종목은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네네. 네, 먼저 이제 비트로테크 수익 보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비트로테크 우선은 나로우 관련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나로우 관련된 부분에서 좀 그 매수 관점 포인트를 찾으신 건가요? 예예. 네, 우선은 뭐 말씀해 드렸던 나로우 관련된 부분 이제 10월달 본격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좀 고조가 되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뭐 급등과 약간의 좀 급락세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은 흐름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은 점차적으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10월달인데 지금 당장 뭐 이러한 모습을 보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 역시나 테마주들은 가장 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기간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우선은 홀딩 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발표가 이제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 9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발사 이전에 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나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성공 확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급등세 보일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의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오늘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과거 상승 때보다도 더욱더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이 나로 관련된 부분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청자님 이 종목을 그러면 기간과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신 건가요? 네,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기간은요? 기간 9월 한 20일 전까지. 네, 그렇다면은 우선은 상당히 좀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선 다행인 것은 공격적인 투자이지만 비중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담지 않으셨다는 것이 가장 큰 그 지금의 투자 포인트로서 매력도가 높은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트로테크 앞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간은 같고요. 기간 한 9월 중순 정도로 잡으신 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한 11,000원 정도로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12,000원도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 11,000원대부터 9월 중하순 정도는 좀 자르시는 전략으로서 테마주에 있어서는 약간의 수익률은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포트 비중과 함께 좀 합리적인 그러한 수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 11,000원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마를 좀 앞서서 잘 선매수하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뭐 지금 생각하신 대로 충분히 수익 구간 가능하신 거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는 락앤락인데요. 락앤락도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셨나요? 네, 중기로 받은 낙폭 과대에다가 21선이 돌기에 들어갔는데 자꾸 빠지네요.
네, 우선은 지금 그럼 나겟낙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활용품과 관련된 펀더멘트를 보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펀더멘탈 보고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라겟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 하지만은 생각만큼 판매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가정용품이다 보니까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또 라겟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상당히 좀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습 속에 대세 상승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너무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제품에 있어서 순환규기, 교체 수기가 상당히 길어진다는 것이 라겟낙에 있어서는 약간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진 마시고요. 최근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상승 흐름과 함께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왔을 때 지금 매수가 부분이 한 27,000원이라든가 한 28,000원 부분에서는 자르시고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펀더멘탈 성장성 두각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자 라겟낙에 대해서는 매수가 왔을 때 우선 정리하시는 걸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 맞춰봤는데요.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전화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전화까지 마무리했고요. 네, 그리고 문자 들어왔습니다. 1959번님, 토끼 아나운서님, 그리고 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들 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후성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5607번님의 종목인데요. 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신데 앞으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네, 일단 뭐 후성이 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실 건데요. 다시 한번 우리 후성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후성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16번까지 있죠. 보면 2차 전지도 하고 있고요. 합성수지 관련으로도 하고 있고 탄소 매출권, 그리고 카매트, 그리고 냉동상품, 뭐 냉매까지 여러 개를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고 봤을 때는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그렇게 그다지 잘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번 해보는 거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의 오르는 이유는 뭐냐 봤을 때는 저점 매수세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위치까지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 하단의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나왔습니다. 이거를 에너지로 발판 삼아서 지금은 좀 상승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흐름 자체는 좋죠. 하지만 위에 상단의 거래량 자체가 많이 깔려 있죠. 그만큼 위에서 누르는 힘도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 점이 만나는 교착 지점이라고 하죠. 그 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7,000원에서 6,700원 사이에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거래량이 좀 많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뭐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요. 그렇게 변하면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셔도 되는 관점인데 지금 여기 이 위치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일어나고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미리 좀 손절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지금 7,500원인데요. 7,000원대까지는 한번 보시고 그때 만약에 7,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못 나온다면 그때는 정리를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성 진단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2625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우조선해양 매수해도 될까요?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조선주 요즘 업황부진 우려 말이 많은데 지금 매수로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네. 업황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강한 매수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전반적으로 유럽과 관련된 이슈와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 둔화 우려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기대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뭐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측면은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건데 그러한 상황에서 좀 강한 매수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조선이라든가 건설 약간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야지만 주식이 오르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하락세가 짙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수 관련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수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매수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따라서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패션, 화장품 업종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는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시나 계속적인 뭐 박스권의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4월 달부터의 박스권에 대한 하단 지지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으신데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시점은 매수보다는 우선은 좀 관망하시면서 조선업종에 대한 변화라든가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의 이슈 챙겨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의견 전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386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매수하신 가격이 3750원이고 비중이 10%신데요. 매수하자 계속 떨어지네요 하십니다.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걱정을 해서 살펴보니까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장기 전망 그리고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트까지 이렇게 예쁘게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상당히 좋은 주식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팔고 나오면 배가 아픈 자리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죠. 시총 1위가 차지하는 상징성은 상당히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갑자기 좀 회장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셀트리온 그 대주주 회장이죠. 회장이 셀트리온의 주식을 10만 원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강한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말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회사의 규모 자체를 크게 만들겠다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죠. 그만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무상증자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눌림목을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전형적인 20에서는 밟고 가는 안정된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뭐 손절하시기보다는요, 좀 더 꾸준히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빠진다면요, 그때는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부근으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정도로 보시고 이 흐름 자체를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요. 오늘 한 시간은 이상로 대표, 신규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죠. 9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개구리 차단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회 특별한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장소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여의도역 3번 출구 한화손해보험 빌딩 2층 강연장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 하반기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주말 모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